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산종사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고치는 데에는 여유를 두지 말고 엄하게 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데에는 여유를 두고 후하게 하면 선도와 복덕의 기운이 항상 나에게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멘톡 오늘은 허물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첫 출연이시죠? 네. 네,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자, 우리 마멘톡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소명입니다. 저는 현재 분당교당에서 청소년 분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분당교당에는 청년법회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 20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소명 교도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교도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교당 강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당교당에 처음 원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된 지가 5년이 됐거든요. 네, 같이 온 교도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햇병아리라고 할 수 있는 신입교도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햇병아리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달걀. 아직 이제 금도 안 간 달걀 정도거든요. 따끈따끈.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 그럼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분당교당 강자현입니다. 저는 분당교당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다녔으니까 분당교당 원년 멤버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고요. 교당이 24년 차니까 저도 같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교도님들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네, 우리 원년 멤버부터 또 이제 20년 되셨고, 그죠? 네, 우리 또 햇병아리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교도님까지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저희 마멘톡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마멘톡을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김보명 교무님께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께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예. 교무님, 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예, 큰 일은 없었고, 네. 예, 소소하게 살았고요. 네. 또 오늘 이렇게 그 분당교당은 저희가 속한 그 지구에 있는 교당이거든요. 예, 지구의 제일 큰 교당이에요. 그래서 오며 가며 뵀었는데 네네. 또 오늘 또 이렇게 가까이서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더 지중한 인연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구면이신 거군요. 예, 구면이긴 한데 네. 잘은 알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무님? 친할 상황이 계기가 없었죠. 정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네. 마멘톡을 통해서 또 우리 네. 교무님과 교도님들 또 법연 인연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분당교당을 대표해서 우리 교도님들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또 분당교당의 자랑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우리 교무님께서는 그 지구에서 가장 큰 교당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랑거리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께서 먼저 우리 그러면 입교한 지 분당교당에 가장 이제 적게 다니신 우리 교도님부터.
분당교당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저는 원불교에 대한 느낌일 것 같아요. 예, 원불교를 처음 접한 교당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저는 좋았거든요. 여기 같이 온 강자연 교도님도 그렇고 소명 교도님도 그렇고 오래된 멤버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나하고 상관없고 뭐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정말 너무 가족같이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말 한마디라도 더 붙여주고 챙겨주시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안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체계적으로 신입교도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예. 그 신입교도 정착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교리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셨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좋았고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 그게 분당교당의 자랑이고 원불교의 분위기가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원불교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네, 항상 즐겁게 토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체로 저희 교당 네. 분위기들이 다 그렇죠. 네. 예, 따뜻한 분위기. 정말 그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맞아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네, 우리 강현웅 교도님께서는 분당교당의 자랑을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신소명 교도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희 교당에는 네. 법보임 법사님이 아주 많으세요. 아주 많으세요? 네, 오. 네. 교도님들 인원수 대비해서 많으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일요일 법회 때 이제 그분들이 부부 동반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법회 참석하시는 걸 보면 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그리고 또 공부에 수행 정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뵈면서 네. 공부심이 생겨서 좋습니다. 아, 네. 진짜 좋으시겠네요. 네. 근데 분당교당의 교도님들은 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네, 일요일 법회 출석을 할 때 네. 180명에서 200명 사이로 네. 법회를 보고 있거든요. 아, 굉장히 규모가 네, 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네. 또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해서 모두 법회를 다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자랑입니다. 완전 그 대가족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 200명 넘으시는 분들이 다 가족처럼 챙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또 그 분당교당의 역사를 함께하신 강자연 교도님, 네. 네. 분당교당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교당 자랑 아마 1박 2일로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정확히 3시간 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도님들도 물론 자랑이지만 저희 네. 교당 같은 경우는 교무님 3분이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저희 호산 김상호 교감님은 굉장히 헌출하시고 훈남이세요. 오. 누가 봐도 매력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멋있으신데 겉으로 보여지는 멋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교도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면서 공부가 이렇게 끌어올라오게 해주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윤혜원 주임 교무님은 교감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그마하세요. 자그마하신데 교당 일 하는 거나 교당 살림살이나 저희 교도들과의 관계를 보면 거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약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네. 저희가 예쁜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새로 발령받고 오신 부교무님이 계시는데 네. 소대용 부교무님이세요. 그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청년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제 딸도 청년 교도인데 집에 오면 교무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죠. 네. 우리 또 분당교당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 우리 교무님들 계시다. 맞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멘톡 분당교당에서 오신 교도님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법문회와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시나요? 허물. 맞습니다. 네, 허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남의 허물이 보였을 때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허물을 좀 얘기하는 편이다, 아니면은 그냥 묻어두는 편이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허물이라는 게 네, 내 눈에 안 차거나 내 눈에 넘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허물이 보여도 실제로 말로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편이죠. 넘어가는 편이시다. 네. 네, 우리 강자연 교도님께서는요. 네. 저는 글쎄 허물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충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친한 사이면 네.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흉 잡힌 일이 생길까봐 얘기를 좀 해주기도 하는 편이고요. 네. 우리 강자연 교도님은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교무님? 네. 강현은 교도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도 함부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길게 봐야 될 사람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네. 불편함이 느껴지면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정도? 네. 네, 근데 저도 소명 씨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든 성격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냥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저 역시. 네, 우리 또 저도 함부로는 아니고요. 저희도 함부로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죠? 네. 적당히 눈치 봐서. 네. 교무님. 예. 네, 어째서 이렇게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해 주신 걸까요? 네. 그 두 커플이 있었는데요. 네, 한 커플이요? 예, 결혼한 이제 그 신혼 두 커플이 있었는데 네. 한 커플은 첫눈에 반해가지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또 한 커플은 오래 사귀어가지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알고 오히려 단점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냥 다 좋은 커플이 있잖아요. 그 커플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서로 이렇게 너무 좋아만 하다가는 네. 우리가 가족이 좀 발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단점이 보이면 그냥 바로 충고를 해주자.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했고요. 다음 커플은 이제 다 알잖아요. 네. 단점도 너무 많이 아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깨질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칭찬해주는 생활을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네. 몇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 재밌는데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처음에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을 이렇게 보이면 이제 바로바로 이야기해주자고 한 커플은 네.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장단점을 다 알지만 장점을 칭찬해주자고 한 부부는 화목하게 더 돈독하게 사이좋은 부부가 됐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네. 그 단점을 충고해주자고 다 좋은데 단점을 발견해서 충고해주자고 한 부부는 단점을 이제 충고해주려고 보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 보인 게 두 개 보이고 세 개 보이고 요만큼 강도로 보인 게 이 100으로 이제 강도로 더 보이고 네. 단점 투성이가 돼버린 거죠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는. 그리고 장점을 칭찬해 주자고 한 부분은 장점을 자꾸 칭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단점까지 장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부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 보던 게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생활에 이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불만감만 높아지고 네. 그야말로 원망투성이의 생활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남의 혐오를 봤을 때 그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난 대로 원망만 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내 마음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더 간급하게 되는 거죠.
예, 내 마음이 정신의 수양이 안 되고 네. 정신이 더 분열돼 버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떤 영성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법의 등급에서 법마 상정급 조항에 보면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마 상정급은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실제 생활에서 막 정말 속 깊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건 뭐냐면 천만 경계. 네. 그러니까 천만 경계라는 게 허물이 보이죠. 우리가 눈이 뚫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다 네. 생각이 있으니까 다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봤을 때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생활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공부인은 뭐냐? 그거 보는 건 똑같고 느끼는 건 똑같고 생각하는 건 똑같지만 그걸 보고 내 공부의 자료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경계를 보고 요란해졌을 때 요란해진 이 마음을 보고 네.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단지 허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배려해 줄까 생각하고 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게 이제 법마 상정급이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더 높은 경지로 정신이 고양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옛날 초기 교세에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혀라. 네.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지내고 모든 허물을 볼 때 단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걸 가져다가 내 공부의 자료를 삼아라. 라고 하셨죠. 네. 예. 자, 우리 교무님께서 두 커플을 예로 들어주시면서까지 너무나 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예. 근데 첫 번째 커플 이제 그 단점을 얘기하는 커플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좀 단점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너의 허물인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좀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허물에 대해서 왜 내 허물을 얘기하지 하면서 고치지도 않고 좀 기분 상해하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네. 속상하잖아요. 일단 속상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네. 저는 듣고 싶은 대로 듣냐 이런 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조금 상황을 두면서 생각해 봤더니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구나.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네.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 듣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허물을 들을 때는 마음이 상하지만 자기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멋지신 말씀. 저는 앞에 속상하지만 이제까지 네. 하셨을 때는 여기 교도님도 좀 저랑 비슷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속상하죠. 네. 그래서 저 말 안 듣습니다라는 쪽이거든요, 저는. 그랬었어요, 예전에. 네. 네. 누가 나의 허물 얘기하면은 근데 좀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네, 원불교 만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우리 그러면은 강현웅 교도님께서는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누가 제 허물을 이야기해 준다면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속상하고 기분 나쁜 마음은 당연히 들 것 같은데 저 역시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강자연 교도님께서는요? 네,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남한테 그럴 경우에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했을 때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저한테 할 때도 저는 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허물을 말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그렇게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 부족한 면을 좀 빨리 고치고 그러는 편입니다. 네. 되게 세 분이 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교무님, 그쵸? 예. 네.
교무님, 예. 대산종사님께서 네, 네. 나의 허물을 고치는데 여유 두지 말고 엄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옆 동네에 청기 아저씨라는 분이 네. 계셨어요. 청기 아저씨.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순수하시고 되게 부지런하시고 그런 분인데 말을 더듬는 분이었어요. 이제 선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이제 특별하잖아요. 이게 신기하니까 이제 동네들이 이제 옆 동네 앞 동네 상관없이 다니면서 그 청기 아저씨 흉내를 막 낸 거예요. 이제 개구쟁이들이었죠. 네. 이게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러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애들이 다 막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이게 쉽게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엄청 이제 단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고쳤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 있던 친구 하나는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여전했던 거예요. 그 버릇이 안 고쳐지고 이제 많이 굳어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제 그 친구도 교무님을 했거든요. 이제 교무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스피치가 안 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네. 웅변하는 학원도 다니고 또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고 들어보니까 이 대중교통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네. 그 직면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그 과정이 괴롭고 학원비 들고 부모님이나 그 교당 교무님이나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네. 신경이 쓰이시죠. 우리가 이제 작업 취사의 요지에 보면 무슨 일에나 안이 빚을 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제 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례적인 업도 있지만 무슨 일에나 자꾸 이게 작용을 하다 보면 그게 성격화 돼버리는 이 업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성격화되는 업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고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습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고착화 돼가지고 성격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성격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나쁜 허물이, 나쁜 습관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성격화되는 업이 돼버리면 네. 이게 고치기가 어렵죠. 근데 고치기만 어렵냐 그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줘요. 그 나한테만 피해를 주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이 작은 허물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작았을 때 어때요? 바로 고쳐버려야지 이제 큰 허물이 되지 않고 네.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허물을 엄하게 고쳐라 이렇게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의 너무나 멋지시고 훌륭하시고 너무나 공부되는 말씀까지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네, 이 말씀 들어보셨죠? 네. 네, 교도님은 아직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자, 남의 허물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또 바라볼 수 있고 깨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공감업 왓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는요, 비싼 물건, 또 좋은 집, 좋은 차, 그렇죠? 이렇게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규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규칙, 곧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공감업 왓수다 순서에서는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타인의 시선 좀 의식하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나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는다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신소명 교도님은 어떤 편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일상생활에서는 네. 많이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예, 의식을 조금 많이 하시나요? 뭐 큰 결정, 네. 저에게 마음에 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평상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 맘대로 하고 어떤 예. 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좀 주위 분들의 예, 그런 조언도 거를 듣고. 조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신경을 쓴다까지는 아니래도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좀 챙기면서 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타인의 시선을 우리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강자연 교도님. 저도 별로 의식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음. 물론 뭐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제가 조금 주체적인 삶을 선호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이 신경은 안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많은 신경은 쓰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마 연예인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저도 이런 경우가 한 번은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새 차를 한 대 구매를 딱 했었어요. 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차를 사서 이제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갔어요. 친구 집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있었는데 밤이었거든요. 어떤 술 취하신 분 세 분이 오더니 제 차에다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타고 있었어요. 어머. 네, 타고 있는 실제 100%이 실화인데 소변을 막 보세요. 그래갖고 화가 너무 나잖아요. 새 차인데. 그리고 그것도 경범죄 아닙니까?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딱 했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때 한창 방송 많이 할 때였거든요. 개그맨으로. 띠리띠리 막 이러면서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네, 아유, 네. 이거 차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네. 세차하면 된다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게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경우 혹시 없으세요? 나는 진짜 속에서 불이 나는데 네,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걸 참아야 했던 경우.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네네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할 때가 좀 있죠. 네.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교도님도 그런 경우 있으셨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타인의 시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러 갔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게 저 아이들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는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정말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한 건가 그런 또 집에 와서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서 애들한테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받아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그 타인의 시선 얘들이 날 뭘로 보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죠. 네. 아니 우리 교도님께서는 지금 이게 사실 토크쇼기 때문에 말씀은 하셨지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순간에도 저희 교무님께서 아주 말끔히 해결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교무님. 네, 네. 그럼 우리 강자연 교도님의 경험담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거든요. 네.
근데 남의 시선이라는 게 결국은 눈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치. 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또 위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거를 또 잘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항상 가운데가 가장 힘든 자리인 거 아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네. 그럴 거라고 네, 공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무님. 네. 우리들은 도대체 왜 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걸까요? 좀 자유로워질 수는 없나요? 일단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의식하고 사는 거지 그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죠. 지나치게. 예. 오. 이게 반대로 또 의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는 너무 그러다 보면 불안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불안증이 심해지면 이제 정신 장애가 올 수가 있죠. 네. 예, 또 역으로 또 너무 의식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안하무인이 될 수 있고 네. 그 염치 없고 예의 없고 좀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친 게 문제지. 인간인 이상 이렇게 우리가 그 눈을 갖고 있고 귀를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의식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죠.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식이 되는 거. 네. 예, 또 의식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나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말을 하자면 자존감이 약하다, 뭐 자기 효능감이 약하다, 유능감이 약하다,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내가 나를 어둡게 바라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신감 있는 애, 자신감 없는 애 이렇게 달라지듯이 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신감 있는 인생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는 인생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의 가장 기초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내 자아상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불현듯 내가 이렇게 쟤들이 나를 어떻게 보기에 이것은 내가 스스로 안에서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그 보는 이 마음이 어두운 게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쟤들한테 이렇게 바깥의 사람들한테 경계한테 달라지려고 하는 거는 네. 되게 좀 그 뭐라 그랬다 좀 이렇게 구걸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이 한계가 없어요. 예, 참 이렇게 주체적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긍정하는 거. 이제 좀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질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되 이제 남을 이렇게 의식할 부분은 해야죠. 예. 나 때문에 누가 괴로운데 그걸 모르고 콧노래 부르고 살아가면 그것도 참 이상하죠. 네. 근데 그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잘 알아차려요. 예, 그리고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때요? 잘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잘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내가 나 자신을 밝게 바라봐야 되고 둘째는 잘 알아차려서 네. 이렇게 남도 이제 잘 알아차려서
이렇게 배려할 부분 잘 배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희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교무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 좀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실 때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런 분들을 좀 바라봤을 때.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죠. 사실 저희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런 친구는 볼 때 같은 경계가 오면 늘 항상 같은 힘든 상황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발전 없이 그렇죠? 네, 항상 같은 경계를 맞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교도님은요? 네, 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배려. 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참고 하다가 되게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후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제가 또 충고랍시고 좀 해줬는데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한테 나 이런 내 생각은 이런 게 있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자체로,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좀 지나친 배려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해놓고도 그래 얘기하길 잘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무님? 그것도 참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거는 옳으면 옳다고 그러면 그러다 하고 이제 그 개운해야 되거든요. 개운치 못한 건데 그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이면 괜찮은데 그 선을 넘으면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그러기 전에 좀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성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타력을 힘이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상담소라든가 신경정신과라든가 교당에 와서 상담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감기 치료하듯이 그런 사고를 가져야지. 이게 우리 마음 트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트레이닝 받는다 생각하고 이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아도 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건데 지금 세상이 참 좋아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있거든요. 굳이 아픈 채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시는 동안 생각이 또 드셨을 것 같아요. 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앞으로? 교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상황 판단을 잘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우리 강현웅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도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소명 교도님. 예, 이 시선이 나의 시선도 있고 타인의 시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항상 바라보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때때로 살펴보면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스승의 시선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서로 이렇게 조금 나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렇게 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타인의 시선을 가끔씩은 느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또 교도님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교무님. 자, 그렇다면 교무님께서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온전한 건지를 잘 이제 잘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온전하다는 거는 이제 이 그 남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을 못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온전치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자기 시선이 없는 것도 온전치 못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남의 시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마음에서 잘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근데 남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충고를 할 때도 자연님이 아까 이제 남한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차린다면 나를 위해 산다는 거, 애정 어리다는 것을 그 진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온전치 않으면 내가 의식 온전치 않으면 저 사람 왜 그래 밥맛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알아차리는 거, 온전한 전신을 가지고 잘 알아차리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또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경계를 겪든지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나에 대한 그 자각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나에 대해서 어둡게 바라보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자각이 올라온다면 그것도 잘 알아차려서 내가 나를 어둡게 바라보고 있네. 그렇게 딱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함을 챙겨야 돼요. 그 온전한 걸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그걸 잘 알아서 챙기게 되면 내 마음도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I'm okay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제 시선도 또 충고도 잘 알아차려서 내가 받을 건 받고 또 참고할 건 참고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을 찾는 것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온전함을 찾는 것.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멘톡에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나에게 타인의 시선이란 무엇인지 우리 신소명 교도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에게 타인의 시선이란 인도 정의의 신호등이다. 해야 할 일, 멈춰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이 멘트를 며칠 고민하신 거예요? 잠깐. 잠깐요? 잠깐 치고는 너무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한 달은 연구하셨겠구나 했는데 너무 멋진 답변이셨습니다. 네, 우리 강현웅 교수님. 저는 타인의 시선이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거울이라는 게 그냥 나를 비춰주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챙길 수 있는 도구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너무 멋지셨습니다. 네. 우리 부담되시겠어요? 네. 굉장히 부담됩니다. 자, 우리 강자현 교수님께 타인의 시선이란? 저는 옆집 이모들이다. 오, 구수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아줌마들은 그래도 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옆집 이모들은 저를 몰라요.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옆집 이모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교무님께 여쭤봐야겠죠. 교무님께 타인의 시선이란 무엇인가요? 이 또한 은혜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 그 멘트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식 질문에 잘 안 끼어드는 이유가 네, 어차피 교무님한테 저는 너무 크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저는. 네, 교무님의 이 또한 은혜다. 네, 라는 답변까지 너무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함께 하신 시간이었는데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 시간이 금방 가죠. 좀 더 할까요? 그럴까요?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분당교당 교도님들 마멘톡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출연해 보시니까. 네. 이번에는 강자연 교도님부터 한번. 네, 저는 여쭤볼까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왔는데 네. 마치 그냥 교당에서 둘러앉아서 공부방 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편했어요. 엄청 편하시죠. 네, 네. 즐거웠습니다. 정말요? 네, 아, 근데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진짜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즐거웠어요. 네. 어떻게 긴장 하나 안 하시고 저렇게 잘하시는지. 네. 네. 4년 내고. 아, 24년의 내공. 좋습니다. 그러면은 입교 5년의 내공이신 우리 교도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저는 제 사례를 얘기했을 때 네. 교무님이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에 저는 정말 내가 그 부분은 짚어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챙길 수 있는 계기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께서도. 네, 우리 신소명 교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를 듣는 법회 시간처럼 좋고 어.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여러 시각, 생각 이런 거를 듣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교무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분당 교도님들 네. 오며 가며 또 훈련 행사 때는 뵀지만 네. 가까이서 이제 토크하기는 처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참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들 이렇게 좀 강도가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그 굉장히 좀 저도 이렇게 그 평소보다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영성이 더 솟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좋은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와, 우리 교무님의 영성을 네, 솟구치게 해주신 우리 분당교당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자,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눈을 가려보고, 입도 가려보고, 귀도 가려보고, 조용히 생활해 보아라. 그것을 무시선의 표준으로 삼고 생활을 하여 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약속해 주세요. 약속. 약속. 네, 여러분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너무나 재밌으시고 아름다우신 분당교당의 교도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